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강보합 마감했고, 계속 2600선 위에서는 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동성이 보강된 결과물로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다시 준동을 하고 있는데, 이 2차 전지의 준동이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지만 한국 증시에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좋은 주식들은 주주들이 주주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요렇게 되고, 그리고 개떡 같은 종목들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종목들은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저같이 이제 정석 투자에 가까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 뭐 잘난 척하더니 네가 말한 주식은 떨어졌네? 당연히 떨어집니다. 제가 뭐 저절 마실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이 구간에서는 싸니까 담아가자 이건데, 이거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 AI 매매 비중이 계속 커지면서 기술적 분석 같은 것도 점점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해진 틀에 따라서 주가가 오른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주가라는 게, 차트라는 게 만들어진다 해서 심리가 배제가 된 어떤 영향력이 커진 수급 주체가 등장을 합니다. AI 기반의, 어떻게 뭐 다른 용어로 기계라고 하는데, 이 기계들이 등장을 하면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심리하고 무관한 매매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 주문 가로채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쌀 때 샀다가 나중에 뭐 반응이 나올 때 파는, 비쌀 때 파는 요거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뭐 누구는 사기쳐서 완전 말아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심지어 뭐 당장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종목을 추천을 해도 당장 올랐다는 이유로 칭송을 받습니다.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데,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비난이 누적이 되면 대가 없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악착같이 뭔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서 뭔가 얻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계속 이런 현상, 개떡 같은 종목들이 오르고 멀쩡한 종목들이 빠지는. 근데 그 유동성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자금이 늘어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 부정적인 거에서 제가 어떤 또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을 때, 진짜 개같이 한번 까줘야 되겠다. 이 실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제일 먼저 2차 전지 이 붐의 스타트가 됐던 금양부터 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600선 위에서 부담, 유동성의 힘으로 가는 종목들은 가고 있고, 그리고 가는 종목들이 가고 지수가 정체되다 보니까 멀쩡한 종목들이 계속 빠지는, 신저가를 기록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항상 근데 단기적으로 뭐가 옳다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가치에 수렴해 가는 게 주가니까 그 과정에서 한 번만 삐끗해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못 먹고 조심하는 게 낫지. 네, 그러면 종목으로 가서 오늘은 금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이 얼마 전에 자사주를 처분을 했습니다. 자사주 처분해서 얼마를 가져갔냐면, 시장에서 897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팔고 뭐 그러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자, 금양의 상태를 보면 순자산이 1220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주가 부양에 성공을 해서
자사주를 아주 일부만 팔았더니 요 순자산에 준하는 돈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사주 매각이 완료된 3분기에는 금양이 이제 자사주 매각 차익이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2천억 될 거고, 부채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1615 하면서 이 부채 비율이 이제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좋은 기회를 살려서 이 회사가 어려울 때 아니면 도약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잘 되면 서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서로 잘 되는 일인지, 주주들만 박살나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금양이 이제 뭐 시설 투자도 하고 뭐 벌려놓은 거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될 가능성이 뭐 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의 0%에 수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유형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공장 부지도 계약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유형 자산이 늘어났고, 그 자금의 대부분이 뭐 거의 자기 자본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뭐 재무적으로는 지금 이 회사가 설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돈을 번 게 42억입니다. 예, 뭐 물론 이거 말고도 돈을 벌었지만, 그리고 자본 잉여금이 690인데 자본 이제 정리를 하면서, 자사주를 정리를 하면서 그 차익이 난 부분이 예, 또 더해질 거니까 뭐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과연 지금의 시가총액 6조 4,600억의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매우 부정적이다. 네.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도 뭐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젠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전에는 실제 이제 이 시세가 끝났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여기까지 기세 좋게 올라오고 나서 죽는데 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하겠구나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한 번 더 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이거랑 모양이 아주 비슷한 모 종목이 있습니다. 모 종목도 요거랑 아주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흐름에서 이만큼의 상승분이 여기서 나오면 이제 더 이상의 에너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1,000억짜리 회사인데 1,000억짜리가 지금 6조 4천억짜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64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다른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쯤 되면 팔아야지. 팔고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금양이 20만 원 가는 것보다 다른 좋은 걸 잡아서 2배 오르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요런 어떤 투자자들 머리에서 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결국 무너질 것이다라고 보고, 이제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상승 기간도 길었고 과열도 됐고, 이제 뭐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가치 대비 주가가 짓누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자사주를 팔았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회사에서 시장에서 돈을 빼겠다라는 그런 것과 다름이 없는 거라서.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금량 주가가 올라가지고 오너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그 오너가 주식을 팔아서 개인 부자가 된다. 자, 이거 시장에 때리면 한 2%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2%만 팔아도 1,000억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이런 주가가 올라가는데 대주주하고 뭔가 모종의 어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돈을 태우는 쪽하고 협의가 없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최소한 대주주가 주식을 안 판다는 믿음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파는 건 아닐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개인적으로 팔지는 않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증자 같은 걸 해서, 그리고 증자할 만한 이유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뭐 2차 전지
투자를 하고 또 어디 뭐 부지도 사고 몽골 광산에 투자하고 뭐 온갖 거 다 벌려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증자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면 칼 맞아 죽습니다. 이 주가 올린 쪽에. 나중에 이제 무너지고 나서 어느 시점 돼서 투자자들이 이쯤 내리면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다시 담아볼까 아니면 추가로 담아볼까 하는 시점에서 유상증자 같은 걸 해서 회사가 자금을 조달을 하고 마무리가 된다. 요런 이제 시나리오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무한정 올릴 수도 없고 가치가 동반하지 않는 주가 상승도 무한정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올랐을 때 뭔가를 해야 되고 올랐을 때 뭔가를 하는 게 시장에서 자금 조달, 합법적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회사로 가져오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또 최대주주 지분이 45%나 되니까,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6조 4천억의 시가총액인데 성공적으로 만약에 증자를 한다. 한 50% 증자를 합니다. 주가가 그대로 있다고 했을 때 회사는 3조 원을 시장에서 조달을 하고 최대주주 지분율은 한 30% 정도는 낮아지는데, 이것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도 충분하면서 회사에서 3조 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1,0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숨을 쉬게 되는데, 자,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느냐. 그럴 만한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그냥 수박 거달기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요거 계속 지금 자사주를 털어오면서 이 회사가 그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찾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엽니다. 자, 이 사업계획서, 분기보고서 이런 거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컨트롤 F에서 저 원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투자, 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화면이 왜 이렇게 크지?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이자부 차입 1,000원 단위로 끊었을 때 200억, 520억. 뭐 신규 투자, 이걸 그냥 찾아서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개발 239억, 239억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수소 연료 전지 국내 거점을 확보하고 수소 분야 기술 보유 업체들과 협업해서 수소 모빌리티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하겠다 해가지고 239억을 계약을 했는데 2021년 10월 29일에 해가지고 아직까지 뭐 딱히 소식이 없습니다. 자, 뭐 투자한다고 했다가 소식이 없습니다. 이거 헛방. 자, 두 번째, 해외 탐사 및 개발을 하고 있다. 콩고 민주공화국 리튬 강산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계약을 했다. 지분 20% 취득하고 심층 탐사를 하면 30%, 그리고 탐사 종료하고 개발건이 하면 10% 추가 취득을 하는 예정이다. 최대 60%까지 확보할 수 있고 1단계가 충족이 돼서 20%가 납입을 했습니다. 자, 탐사 준비 및 1차 탐사를 해서 여기까지 됐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2회차 진행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보시면 이제 심층 탐사를 해서 뭐가 나와야 판단을 하는 거지, 이사회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사회에서 뭐 이쯤 됐으면 충족된 것 같아요
라는 게 조금 이상하다. 근데 돈이 또 나가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까지 이 회사가 개발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탐사에서 타당성이 나온 것도 아닌 상태에서 돈만 들어갔습니다. 예, 이런 상태로 돈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터지면 좋겠지만 물론 예, 별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고부가 가치 발포제 뭐 한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만 딱히 이걸로 돈을 못 벌었습니다. 금량이. 자,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연구개발 실적을 보면 발포제 관련된 연구개발 실적이 대부분이고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논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1년 3개월 만에 21700 2차 전지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아, 저 이게 이 부분에서 예, 발포제 쪽은 뭐 옛날 거고 또 금량이 원래 하던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저 뉴스를 하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음, 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나온 얘기인데 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기자분들이 항상 사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기사로 신문 기사로 나온 건 최소한의 어떤 사실 확인을 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사업 확장의 금량 주가 고공행진인데 정부 정작 연구개발비 딸랑 10억이다. 예. 근데 보면 아까 그 내용이 21700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나오는데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해외에 있는 뭐 파나소닉 같은 업체들은 매출액 대비해서 3에서 5%를 사용하고 수천억을 투입을 합니다. 파나소닉은 뭐 거의 뭐 조 단위의 손실을 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수율 때문에 이거 만드는. 자, 그러면 이제 뭐 자, 연간 연구개발비 10억 원 수준. 이것도 발포제 아까 보셨다시피 발포제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사실상 연구개발비가 없는 상태에서 터무니없는 예, 터무니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말씀드린 거 아닌데 1년 3개월의 투자 끝에 21700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국내 세 번째 사례인데 예, 이걸 양산을 목표로 이제 부산 본사 부지에 지금 공장을 뭐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과연 10억 갖고 이걸 개발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 발포제 관련 연구 개발비고 예, 일반 인건비로 처리했다. 예, 뭐 차량용이 아닌 거는 뭐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뭐 성능의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급여가 뭐 얼마 올랐다 이런 것까지 다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기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인건비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몇 명인지 연구 개발 인력만 수천 명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씩 찾고 보여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찾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고 예, 뭐 발포제가 여전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뭐 일단 올해 기준으로 근로자가 114명입니다. 와, 114명 중에서 뭐 회계 부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생산 부서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뭐 많이 잡아서 한 반 정도가 연구 인력이라 하더라도 저 소수의 인력으로 2차 전지를 개발했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 엄청난 뉴스라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건지
아닌지는 아마 대부분 판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리튬 뭐 홍보에 했다는 내용. 몽골 광산 또 최근에 하는데 이 광산 개발이라는 게 10개 중에 하나 정도 성공을 합니다. 확률적으로. 그럼 이 확률에 따라서는 저 콩고랑 몽골은 둘 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돈은 투자자들 자사주를 팔아서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연간 200만 셀 생산하려고 하고 있다. 저원에서 뭐 하고 있다. 근데 이건 그냥 제 추정입니다. 추정. 이 부분에서 세 번째로 원통형 리튬 2차 전지를 개발을 했는데 이 추정도 조금 위험할 수는 있지만 중국 같은 데서 어디 다른 업체를 통해서 이걸 도입을 한 게 아닐까. 만약에 이 기술이 사실이라면 예, 사실이 아니면 아마 뻥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뻥을 또 크게 치면 사람들이 설마 저걸 뻥을 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유니슨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제 기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다. 그 2010년이 넘었습니다. 유니슨이라는 기업이 4조 4조짜리 풍력 수주를 했습니다. 당시에 작은 회사였는데 2009년. 예. 국제 인증도 없는데 인증 내년에 확보를 할 거고 선급금도 확보했다. 요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뭐 이게 좀 떠오르는데 매출 이만큼밖에 안 되는 회사가 뭐 이게 되겠냐? 예. 되겠냐 이랬는데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참 그런 상태고 예, 현금이 없으니까 이제 자사주 팔아서 지금 충당하고 있고. 네. 투자 활동, 재무 활동, 돈 빌려서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이걸 시간을 또 너무 많이 끌 수는 없는데 요것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이상한 게 많다. 예. 그리고 주목을 전혀 받지는 못했지만 검색을 해보니까 저런 기사를 쓴 기자분도 계시고 저런 분들이 진짜 예, 아직까지 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제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묵묵히 자기 일 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넘어갈 때가 됐다. 주가 떨어질 때가 됐다. 자사주 야금야금 팔고 있고, 그리고 그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주가를 올린 쪽에서 털 거고, 털고 나서 회사 쪽에서도 자금 조달을 시장에서 할 가능성이 크고, 자, 그러면 이제 IT 버블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만 해도 모르지만, 자, 주가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는 말씀드렸듯이 패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에 쩔여진 분들은 내릴 거라고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이게 완전한 오버슈팅이고 1차, 2차, 3차인데 3차 상승까지도 잘 없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왜 3차 상승이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똑똑해져 가지고 옛날처럼 오른다고 달라붙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리면 다 죽으니까.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요거는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실체가 없는 종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입으로 많이 떠벌린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아시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사실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향이 비슷하니까 우리는 살 때 사가지고 비쌀 때까지 버티는 거 인내심의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 그렇게는 잘하지만 비싼 종목을 사고 그런 분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 어떤 경각심을 드린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이렇게 되고 우리가 하는 투자가 비록 과정이 힘들지만 이거보단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가가 뭐 몇십 배 올라가지고 난 벌써 저 밑에서 사서 지금 팔고 나와가지고 몇십 배 수익 받는데 뭐 이런 거 빼고 그런 거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는 또 나은 성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투자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또 그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확인 전에 요게 이제 보시면 이 쇼츠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엄청 와, 단단합니다. 태양광 튼튼합니다. 이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우리 거보다 설치가 된 땡땡합니다 건데 지금. 낮아서 그렇겠지. 예,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목소리 좋은 친구가 이제 이 태양광 시공 전기도 하고 다 하는 친구인데 이제 우리가 직영을 하는 5분 전부 저보다 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동안 20년 동안 가야 된다고 제가 잘 얘기를 해놨는데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몸무게를 실어서 흔들어도 꿈쩍을 안 합니다. 그래서 태풍에 날아가면 어쩌지 라는 부분이 저희가 뭐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태풍에 뭐 태양광이 날아갔다 산사태가 나서 산에 있는 게 무너졌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지붕에 있는 게 날아갔다는 얘기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지붕에 있으면 저런 식으로 이제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옷을 입듯이 이렇게 입듯이 지붕에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걸쳐 놓은 방식이 있었습니다. 살짝 걸쳐 놓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게 통째로 들려가지고 훅 날아가서 지붕까지 같이 날아가 버린 사례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게 매미급 태풍에도 견디게끔 구조가 설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태풍이 불면 큰일 나지 않나요?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것만 보셔도 충분히 예, 태풍이 아, 아니라 사람이 밀어도 끝도 없습니다. 튼튼합니다. 예, 우리 거보다 더 땡땡합니다 지금. 낮아서 그렇겠지. 예, 그래서 그 이런 어떤 일반적인 우려들을 제가 조금씩 실제 저런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해소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에 댓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열심히 떠들었는데 이게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달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양광 관련해서 주변에 이제 반응들을 네, 감사합니다. 포스코는 뭐 실체가 있게 올라가니까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단기적으로 과열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현대글로비스 SK 예, 한번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도 뭐 수면제 같다 요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전달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하면 좋은데 이 뭐 타고난 능력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제가 뭐 얘기하면 이제 저희 친형한테 뭘 물어보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가 알게 설명하지 말고 남이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하라 이런 얘기를 듣는데 SK 자, 그러면 이 두 종목을 시간 관계상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자, 현대글로비스는 최근에 좀 주가가 회복을 했다가 조정을 받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수년간 변치 않는 거
현대차 그룹에서 물량 다 몰아주면 지금보다 훨씬 기업 가치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유코카 캐리어스의 40% 정도 지분을 물량을 몰아주고 있고 나눠주고 있고 현대글로벌에서 60% 정도 물량을 받고 또 다른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의 자동차 운반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런 물류 관련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종목인데 부진하다가 이제 회복을 했고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들 보면 이제 최대 실적에도 반응이 더 이상 치고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증시의 한계인데 실적에 맞춰서 치고 나가줘야 될 종목들은 실적 정점이 아닐까 여기서 더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꺾이는 거고 반대로 이제 개떡 같은 종목들은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살 때까지 올리는 거고 이래서 참 투자하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기세가 올랐고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대형주니까 조금 더 담백하게 보면 오를 때 거래량이 실렸고 내릴 땐 거래량이 없긴 하지만 그 올릴 때 주체가 누구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올리는데 샀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냥 평행합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던 주포가 팔기 시작했다.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물량만 가져와도 괜찮고 과거에 이 시세 낼 때 33만 7천 원 갈 때는 가치 대비 고평가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어느새 저평가 종목이 됐습니다. 자산 가치보다도 못하고. 근데 이게 보면 자, 현대차 그룹 승계의 이제 핵심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고 지금 지분이 많아서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승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높아질수록 좋은 건데 20%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참 고평가 종목이었는데 이제 올해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제 순자산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종목이 됐습니다. 실적 대비해서는 당연히 저평가고 현대차 그룹인데 승계 작업의 핵심 역할을 할 종목이 저평가다. 이건 언젠가는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언젠가가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었다 가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SK. SK는 지주사니까 보통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관심을 늦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SK 그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진짜 2차 전지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처럼 큰 회사가 2차 전지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SK는 지주사니까 전체적인 어떤 계열사의 실적인 문제인데 SK 하이닉스 주가는 좋지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당분간 해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탐탁치 않습니다. 작년 말부터 주력 계열사들이 다 이 모양입니다. SK 그 2차 전지에 돈은 수조 원대로 들어가고 있고. 자, 그럼 SK 쳐가지고 SK 중에서도 조금 뭐 이거 거의 뭐 사기친 거 바이오팜 이런 거 보면 아직도 뭐 시가총액 높긴 하지만 매출이나 이런 쪽으로 기여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적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적자 보고 돈도 못 버는 회사들이 시가총액 6조, 10조 막 찍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맛이 나겠습니까? 결국 남은 게 SK텔레콤 하나인데 이건 이제 다음 세대 투자를 안 하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버티는 수준. 그러면 지금 주력 계열사들의 실적이 엉망이고 2차 전지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중국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게 SK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건 또 나쁜 건 잘 반영합니다. 좋은 건 반영 안 하고.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뭐 길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길게 봤을 때 그 최태원 회장도 승계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자녀들한테 어린 자녀한테 주는지 이제 큰 자녀한테 주는지 요 문제가 있을 텐데 새로 얻은 이제 가정에서 어린 자녀한테 준다라고 하면 한 20년 20년 정도는 주가가 낮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큰 자녀들한테 주면 주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니까 주고 나서 이 자사주 매입을 삭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주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내리사랑이라고 아무래도 좀 새 가정에서 얻은 늦둥이한테 주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어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프리미엄을 받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약세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댈 때가 가치인데 뭐 어쨌든 계열사들이 엉망이라 하더라도 별도 기준으로 가치는 괜찮지 않느냐. 예, 가치 대비해서는 괜찮은데 이게 한 반토막 정도 나야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가치 대비해서 반토막 17조에 간 반토막 8조 5천억 정도? 예, 그걸 한계로 보면 대략 예, 최악의 경우 한 10만 원까지 열어두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간다라는 얘기보다는 거기까지 가면 이제 추가 매수나 이런 대응,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